안녕하세요. 불꽃 영어 안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볼 얘기는요. 2025년 4호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영어 분석 및 총평입니다. 이번 시험인데요. 4호 1학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시험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느낌을 물어봤었거든요. 시험 보고 나서 애들 반응 어떠냐 했는데 막 시험지 진짜 막 풀면서 막 욕이 나왔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 근데 그렇다고 근데 다 못 봤냐? 그건 또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는 성적을 낼 수 있는 시험이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나,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의 총평은 어려웠다입니다. 네. 어려웠다. 네. 왜 어려웠냐? 선생님들께서 저희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출제를 했고요. 또 변형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459 시험의 어떠한 무게가 원래는 문법에 있었는데 문법에서 독해 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어려웠다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자,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어휘가 어려웠습니다. 단어가 어려웠어요. 단어가. 네, 그건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순서 문제 답이 ABC가 있었어요. 수능에서 ACB도 안 나와요. 네. 근데 ABC를 순서 답으로 냈다는 거는 진짜, 그리고 순서 같은 게 이제 변형이 없으면은 외워서 풀 수 있어요. ABC가 나와도 확신 있게 풀 수 있는데 다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변형됐다는 게 아니라 킬러 문항 있잖아요. 킬러 문항은 완벽히 변형이 됐고 진짜 정말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순서 문제 풀이 능력, 모의고사의 순서 문제 풀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나왔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기 자체도 해석력이 필요했다. 단어만 안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알고 구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구조로 이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만 해석이 되는 그런 문장도 나왔다. 네 번째는 주제 요지 파악. 주제 요지를 똑바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번 문제 시험이 좀 어려웠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문법은 다소 약하게 출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을 우리가 459 내신 대비하면서 문법을 열심히 안 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법이 약하게 나왔다는 거는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시험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자, 어휘가 어떻게 어려웠냐? 자,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아는 단어가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이 단어는 뭐냐면은 제가 이번 시험에서 출제된 단어 중에서 좀 어렵다라고 느낀 이거는 솔직히 고1 수준이 아니라 고2, 3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던 단어들을 정리한 겁니다. 네. 뭐 이런 심바이오틱 요거는 이제 공생이라는 뜻이고요. 반비례, 직관적인 소외시키는, 전례 없이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쉽게 와닿았으면은 이번 시험은 쉽게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 혹은 100점 맞은 친구도 이 단어를 다 알고 푼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어렵구나, 그러다 보니까 좀 시험 보면서 약간 좀 짜증이 나거나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아는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려면은 솔직히 고2, 3 수능 단어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방학 때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휘 파트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험이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순서는요, 원래 순서 문제는요, 지문 그대로 나오는 게 원래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문 전체가 바뀌었어요. 전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순서의 답이 ABC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순서를 외웠다 하더라도 순서를 외운 거로 풀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아마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를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 순서를 암기시키니까 순서를 암기해도 풀 수 없게끔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모의고사 순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모의고사 순서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시사, 연결사, 대명사 이런 것들로 이제 푸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응집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푸는 게 있어요. 그런 스킬들을 배우셔가지고 그걸 적용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릇 해야지만 이 문제가 아마 쉽게 풀리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답이 ABC는요, 수능에서도 내지 않아요. 네.
ACB도 수능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ABC로 냈다는 거는 진짜 이를 갈고 이번 시험 문제를 만드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해석력입니다. 자, 요 문장이 이번 시험의 보기 중 하나거든요. 정답 보기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정답 보기 중 하나를요, 보자마자 여기가 주어다, 동사다, 목적어다, 그리고 여기는 관계대명사 대시 숨어 있고 뒤에까지 묶어가지고 꾸며주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자마자 아시는 분들은 아마 해석이 잘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구조 분석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해석이 잘 되지 않아서 해석하는데 굉장히 문제 푸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분석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꽤 있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제 및 요지 파악인데요. 이번에 10번 문제가 주제 파악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주제가 뭐였냐면 사회적 압력의 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행동을 해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이 힘을 갖는다. 이러한 어떤 주제의 글이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아래 쭉 읽어보시면은 뭐 감정도 나오고요. 감정의 내면화도 나오고요. 그 어떤 사회적 압력을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회적 압력이 더 커지는 현상, 그런 강화시키는 현상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글의 주제로는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이걸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10번에 관련돼서 다른 어떠한 저희가 구매해서 풀 수 있는 유료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문제 풀이 사이트에서도 이 10번 문제에 대한 주제 문제로 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주제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압력의 힘까지만 주제로 나왔지 주제에 감정을 집어넣는다거나 내면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문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명확히 하고 주제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명확히 했었으면은 이 문제가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좀 다른 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험 준비를 할 때 있어서 주제 파악, 요지 파악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이유는 설명을 다 했고 앞으로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첫 번째, 수능 수준의 어휘를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 어휘 어려웠죠? 공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 순서도요,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풀이 능력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험은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능력이 좋았던 친구들한테 유리했던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센스만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막기 위해서 아마 어휘가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휘를 제외하면, 어휘를 열심히 외웠다고 치면은 나머지는 수능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이 풀기에 수월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럼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순서 문제 많이 풀어봐야죠. 예, 순서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시사, 연결사, 뭐 대명사, 정관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응집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스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킬이 있냐 없냐로 요 순서 문제를 맞추냐 안 맞추냐를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수능 수준의 어떤 문제풀이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내부 4번 가볼게요. 주제를 꼼꼼히 익히기. 네, 주제 파악을 하는 것도 수능 실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의고사를 풀어봤잖아요. 모의고사에 주제 문제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빈칸 추론도 주제와 관련성이 있고요. 어휘 문제도 주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모의고사에서 거의 절반 정도, 독해 문제의 절반 정도가 주제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시고 모의고사를 많이 즐겨 풀어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 주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은 수능 수준의 어휘가 필요하고요. 모의고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 해석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보기도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보기의 해석이 꽤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 분석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가르치는 신텍스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주제 익히는 거 그리고 주제 문풀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마지막인데요. 문법은 솔직히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내신에서 좀 약하게 나왔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459 입장에서는. 네. 459 학생들이 볼 때는 문법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459 학생들은 문법 준비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학교에서 봤으면 어땠을까요? 문법이 어려웠어요. 문법이 쉽지만 않았어요. 뭐 그 밑줄 친 그 문장에 밑줄 친 문법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솔직히 다른 학교 입장에서는 쉬운 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 수가 좀 줄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쌤의 의도는 무엇이었냐? 물론 변별력을 주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긴 하지만 이 내신을 준비하는 공부와 수능을 준비하는 공부 그리고 영어의 기본인 단어 이 모든 것들을 챙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만드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